자, 안녕하세요. 마제스터 TV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마제스터 투자의 기술 매주 화목. 자, 오늘 목요일이죠. 자, 12월 18일 투자의 기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유튜브 채널이 에드몬스터에서 마제스터 TV로 변경되었으니 자,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벌써 2,550명이 됐습니다. 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황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시장이 양시장보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시장이 1.81%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이었는데 오늘 종목들을 좀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호실적의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되는 반면 엔비디아 그리고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구글 알파벳 CA 종목군들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에 나타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알버말 리튬 가격 알버말이 2%대 상승으로 134달러 선 SQM이 66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탄산 리튬도 상당히 좀 강한 시세 흐름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위안화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잠시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시장 우리 국내 시장의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죠. 1,474원인데 원화 약세는 제한적인 흐름들을 좀 나타낼 공산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무엇보다도 환율의 안정보다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외인들의 어떤 수급 동향들이 좀 안정화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안 좋은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푸드에 공급 계약 해지 이슈가 나와서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제 또 하락을 이용해서 조정 자리를 이용한 이제 공포의 매수 타이밍이 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히려 이제 전일 먼저 선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의 흐름들을 좀 나타냈었고요. 자, 오늘은 지금 부하권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물 쪽에서 현재 566포인트 선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이제 공격적인 상승보다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 선물 누적을 한 4조 정도를 매수를 한 상황에서 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CPI 오늘 저녁에 발표를 하는 이 CPI 우리 시장에 이제 내일 반영이 되겠죠. CPI 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질 때 매수의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이 지금 107,050위안입니다. N자형으로 계속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우리 국내 시장 쪽에서의 지수의 방향성이 현재 4,000포인트 선에서 위치를 좀 해 있는 모습이고 지금 비추세 국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이 없는 것 뿐이지 이 모멘텀을 좀 기다리는 상황들 그리고 CPI가 오늘 발표를 하고 나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게 코스닥 쪽에서 이제 900포인트가 좀 이탈된 상황에서 지금 906포인트 선에서 위치를 좀 해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코스닥 쪽에서 뭐 종목 장세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슈가 나왔던 게 지난 요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한 달 만에 정책 자체가 그냥 유지를 하지 않는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900포인트는 매수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940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도 있었는데 지금 왜 못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반도체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전자가 비추세 국면에 좀 있지만 어제 그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1선에 살짝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박스의 좀 횡보 자리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하이닉스도 저점은 어느 정도 일단은 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이제 12월 중순이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의 어떤 그 가이던스가 윤곽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포인트를 보고 매매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우리 대형 업종들 쪽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6%까지 좀 하락이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하고 이제 9.6기가와트씩 이제 계약 해지건인데 두 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75기가와트하고 이제 34기가와트가 있어요. 75기가와트시 같은 경우는 지난 2024년도 10월 달에 이제 109기가와트시 공급 계약 체결을 좀 했고, 이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해서, 그리고 이제 요게 34기가와트시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026년에서 2030년이죠. 이 구간에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입니다. 이건 계약이 그대로 유지예요,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지가 나왔던 게 75기가와트시 차세대 이제 모델 4, 그 2톤급 신규 프로젝트가 이게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이에요. 이게 우리 승용차 기준은 80kW시고 대부분. 그리고 이제 픽업트럭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의 용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배터리 용량이 한 200kWh 정도.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일단 순수 전기차는 지금 그 캐전 구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 약간 좀 우회를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지 않느냐, 포드에서. 그래서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악재가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초도 물량도 지금 공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75기가와트시가 2027년부터 이제 공급인데, 물론 이제 주가 하방으로 풋포지션을 잡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올해 한 25%, 28%의 어떤 그 매출액이거든요. 이제 그걸 좀 과대 좀 포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현재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121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수 자리를 준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61선까지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2조 규모 ESS 공급 체결됐던 자리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잖아요. 박스권 하단에서 위치를 좀 해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LG에너지솔루션 쪽에서 요거 하나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 좀 이어가자면 75기가와트시는 해지고 34기가와트시는 공급 물량을 유지하는데, 자, 34기가와트시는 트랜짓 커스텀입니다. 이제 우리 승합차죠, 그죠? 승합차인데 요거 이제 2026년부터 고전한 미드니켈 쪽으로 계속 공급을 하고요. 자,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시간이 2027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산을 돌입을 하면서 출시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무산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 하지만 중장기 측면에서 일단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드와 GM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GM 같은 경우는 지금 $80 선을 지금 넘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찬스로 좀 보는 것 같고, 포드 같은 경우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13 선의 주가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그 방향성을 봐도 현저히 좀 확인되는 바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그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에 그 합작법인의 어떤 해지 자체는 우리가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요, 제가 요 얘기를 조금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좀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매수 자리가 또 온다라고 좀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뭐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좀 강한 게 지금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의 흐름을 보시면 대차 거래를 전일
70만 주 정도 상환을 좀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오늘 엘젠솔의 공급 계약 해지 소식으로 오히려 21선가 이격 조정을 다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11월 24일, 25일에 마제 매수 신호가 유입됐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마제 매수 신호. 예, 바이입니다, 바이. 그 이후에 12만 원까지 갔고요. 근데 12만 원부터 지금 10만 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어떤 매수 찬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을 보게 되면 IRA 보조금 폐지까지도 지금 다 겪어낸 시장인데, 지금 포도의 LG엔솔의 포도 9.6조, 그러니까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되는데, 일단 뭐 해지 자체는 단기적인 악재는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뭐 이상무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 자리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구체 관련해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지금 6만 원 이하권은 오히려 더 매수 자리가 됐고요.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의 어떤 그 뷰를 유지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 그 양극재 기업들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도 기술적인 흐름은 이제 480선까지 또 조정이 나왔거든요. 예, 뭐 23만 원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 있는데, 뭐 지금 20만 원에서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저는 30만 원 유지, 계속 유지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악재에서 오늘 매수를 하는 그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과 단기성으로 물량을 좀 줄이고 그리고 거래를 줄이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지수의 흐름을 보면 코스닥도 900포인트 초반권에 있단 말이에요. 907포인트 선인데 상당히 좀 좋은 매수 자리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코스닥 100업종 지수가 기술적으로 61선까지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그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566포인트 선인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한 5거래일 정도 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지수 기준 말씀 좀 드릴까요? 자, 지수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4008포인트 선인데 5거래일 정도 조정폭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더 내릴 이유가 없다. 즉 오늘 CPI가 어떤 그 변수가 되겠지만 오히려 저는 우상향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98% 우상향의 어떤 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겠고,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가 지금 시장에 또 이제 금요일 날 또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제 횡보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지만, 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1%대 뭐 하락 견제하기 때문에 당연한 어떤 그 기술적으로 상승 이후에 조정 자리를 아름다운 조정을 맞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시장 쪽에서도 21선이죠. 제가 지난 화요일에 어떤 얘기를 좀 드렸냐면, 아침에 여기까지 밀리지 않았어요. 화요일날 마제스터 투자의 기술을 할 때는 21선까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 자리다.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하면서 말씀드렸죠. 21선까지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으로 573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미장의 하락과 2차 전지 그 LG엔솔의 어떤 그 악재로 인해서 21선에 위치해 있지만 상당히 지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게 파생시장 쪽에서 옵션의 콜옵션의 가격을 빼기 위한 전략들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 즉 2,300원의 선물 매도는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2차 전지 쪽에서도 거래가 터지는 종목, 예를 들어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거래가 터지면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려면 한 하루에서 한 3일 정도의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또 LG엔솔이 빠지기 때문에 LG화학이 빠지는 건 좀 당연한 어떤 그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언더슈팅 되는 자리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매도를 하기보다 오히려 매수, 그리고 보유한 입장에서는 보유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앞으로 시세가 에코프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제스터 투자
클럽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에코풀의 방향성을 주시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스몰캡 종목으로 사말미뉴 빠져도 24,000원이다. 예, 그래서 요 종목 제가 공식적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드리는데 그대로 보유한 자리에서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2차 전지가 뭐 내일 먼저 올라오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냐를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2차 전지의 반등이 나온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제스토 TV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자, 3,000명이 돌파를 하면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투자클럽 마제스토 TV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주, 공식적인 추천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제스토 TV의 마제스토 전문가입니다.